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프랑스어 문학과 신소민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라스웰의 사회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파트로 라스웰 이론의 기본 배경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스웰의 이론은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접해봤을 이론인데요. 라스웰의 첫 번째 출판물은 선전에 관한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의 이론은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기능과 효과 방식들을 고려한 이론으로 마법의 탄환 이론, 피아주사 모델과 같은 모델들의 단순성과 한계를 폭로합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비판도 많았지만 이후 1950년대에서 60년대 출판된 커뮤니케이션 연구들의 교과서 역할을 하게 될 만큼 유명한 이론이 됩니다. 그의 이론에서는 이전과는 달리 양적 접근 분석과 조사 방식을 도입하는데 이는 당시 논쟁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라스웰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시발점으로 삼습니다. 그는 누가, 무엇을, 어떤 경로를 통해 누구에게 전달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소개한 라스웰 이론의 배경을 바탕으로 핵심 개념을 모델링해 볼 수 있는데요. 라스웰은 이러한 의문과 정의를 바탕으로 SMCRE 모델을 제시합니다. SMCRE는 커뮤니케이션의 각 기본 요소를 나타내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의 송신자는 메시지를 발산하는 존재입니다. 언론사에서는 방송사나 신문사 등의 매체가 송신자가 되겠죠. M에서의 메시지는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보내는 기호화된 내용입니다. C에서 채널은 송신자와 수신자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를 의미하며 이를 방해하는 요소로 잡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 즉 수신자는 매체를 보고 읽고 듣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미디어에 노출되는 사람과 단체를 총칭하는 말이죠. 이렇게 수신된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어떤 효과를 동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라스웰은 하나의 모델로 유형화했습니다. 여기서 5가지 모델은 각각 조절 분석, 내용 분석, 미디어 분석, 청중 분석, 효과 분석이라는 핵심 분석 요소로 분류됩니다. 라스웰의 이런 이론에 관하여서는 모든 과정은 2개의 틀 안에서 검토가 가능합니다. 먼저 구조적으로 라스웰의 이론은 13개의 하위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이론의 기능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감시, 상관관계, 전달의 기능을 각각 수행하게 되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라스웰은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보다 사회의 흐름 속에서 전반적인 관계 활동에 중점을 두려고 노력했습니다. 라스웰의 이론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그의 이론에 유기체적 특성을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생물을 내부적으로 평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생물 유기체를 인간 사회에 직접적으로 비유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영장류는 인간에서 평등을 위한 움직임은 귀, 눈, 신경과 같은 감각기관으로 드러납니다. 이와 유사하게 동물은 평등을 유지하기 위해 자극 반응의 일환으로서 먹기, 도주, 공격과 같은 현상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사회에서의 평등은 어떻게 유지될까요? 라스웰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동물 사회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카테고리를 제공하여 단세포와 다세포의 구조와 환경의 상관관계, 그리고 전도도의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 결론은 인간 사회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과정들은 신체 유기체와 더 낮은 동물 사회에서 발견되는 특수와 측면에서의 균형성이 존재한다는 결론입니다. 예컨대 한 국가의 외교관은 세계 모든 나라에 배치되며 각 나라의 관심 활동에 초점을 둔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죠. 이러한 동등성은 다시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등성이란 일방, 쌍방, 화자와 청자 간 호혜성 정도에 의존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순환이 그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쌍방한 커뮤니케이션은 흔히 대화로 생각하면 쉬운 개념입니다. 특히 이런 쌍방 접촉은 뉴욕이나 모스크바, 파리와 같은 대도시나 세계 정치 문화적 중심지에 두드러집니다. 물론 한국의 서울도 그 도시 중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죠. 이러한 모든 유기체 생물과의 비유는 인간 사회와 다른 생존 집단들 사이에서의 기능적 동등함을 전제로 합니다. 한편 라스웰은 커뮤니케이션과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분석하여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란 근본적으로는 미래 세대에 전해지는 이데올로기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커뮤니케이션의 세 가지 기능 중 전달의 기능에 해당하겠죠. 커뮤니케이터들은 다양한 기관을 통해 인간 사회 내에서의 가치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주도적인 권력 구조를 위협하는 반대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평등을 유지하려는 속성으로 인해 경계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국가 간 혹은 국가 내부에서 현대사회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어떻게 그리고 왜 발생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외부적 위협을 고려하여 다른 힘의 경계 내에서의 교류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국경 사이로 하는 지적 활동이나 우리나라에도 과거 존재했던 방송에 관한 검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부적 환경에서의 위협 통제의 일환으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재확인하고 이를 반대하는 집단은 억압받게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이유로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협을 인식하는 행위의 반응으로서 인간 사회에서는 비밀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동물 세계에서도 위협 인식의 반응으로서 스컹크나 카멜레온의 경우로 대표되는 반응들이 있지만 이는 아무리 유기체의 특성이라 할지라도 인간 사회의 현상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동물과 인간 사회의 차이에 예로는 대표적으로 효율적인 소통의 기준을 줄 수 있는데요. 인간 사회에서의 효율적 소통이란 이성적 평가가 있을 때 이루어지지만 동물 사회에서는 좀 더 본능적 요소인 생존에 관한 도움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인간 사회에서의 효율성의 수준에 대해서는 라스웰은 사냥을 예시로 설명을 합니다. 새를 사냥하는 것이 불법인 상황을 전제로 했을 때 긍정적이고 사교적인 사람은 새를 사냥하는 것이 불법인데도 그 상황 자체를 긍정적으로 과장하는 반면 부정적이고 음울한 사람은 사냥을 허용하는 다른 새들을 선택하고 법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능과 에너지는 사람의 성격이나 특징에 따른 다른 방식으로 표출됨을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커뮤니케이션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상황, 개인적 요소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수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라스웰은 이런 비효율성은 충분히 극복 가능하며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또한 이성적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한편 커뮤니케이션에서의 핵심적인 요소인 대중애에 대해서 라스웰은 모든 사람이 세계의 관심 집결 집단에서 어느 정도 속하지만 오직 공통된 기호 참조만을 가진 경우만이 그 세계, 즉 관심 집중 집단의 일원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에 관한 기호 참조를 가진 모든 사람은 큰 틀에서는 관심 집결지의 일원이 되지만 뉴욕 대중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뿐만이 아니라 뉴욕 내의 공동적인 행동들에 대한 수동적 관심 이상의 요구나 영향력이 필수적입니다. 권력과 관련한 위협에 대한 대응에 관한 세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나 정치를 움직이는 지도자 자리에 있는 엘리트들은 서로를 강력한 잠재 위협의 원천이라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가장 강한 권력은 같은 관심 영역 안에 포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불어 진실이 공유되지 않는다면 지배계급은 내적인 분쟁을 예고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러한 지배계급의 논리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모델들은 그 권력에 호의적으로 여겨지는 반응들이 마련되는 방향으로 통제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라스웰은 동등한 계몽의 개념으로서 동등성의 개념을 정리합니다. 동등한 계몽이란 전문가와 지도자, 비전문가 사이에 동등하게 상호작용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의 목표는 합리적인 여론, 계몽, 동등한 계몽으로 볼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스웰의 이론을 정리를 해보자면 사회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공동체와 그 안의 구성 요소의 가치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협과 기회들을 공개하는 환경을 감시하는 기능, 환경에 대한 사회의 구성 요소 상관관계, 그리고 사회 상속 전송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라스웰은 전 사회적 과정과의 관계 속에서 전체적인 행위를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닙니다. 동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